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진실이 계속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 관련해서도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를테면은 탄핵을 이루는 주요한 홍장원과 곽종근 이 두 두 사람이 사람이죠. 증거인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홍장원은 그러면- 명단, 체포 네, 명단, 네. 곽종근은 네. 국회의원 체포 네. 시도 끌어내 두 개죠. 그런데 지금 곽종근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했다라는 정황 그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곽종근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다시 부르니까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다시 부를 수 있죠. 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못 부릅니까? 왜 불러서는 안 되나요? 저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사실은 계속 회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핵심 네.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또 있어요. 저희 누굽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 네. 참모총장. 네. 사실 계엄사령관이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엄 벌어지고 난 네. 다음에. 근데 계엄사령관은 한 번도 안 불러요. 진짜 그 양반 왜 안 불러요? 그 의문입니다. 지금 사실 네. 제가 어저께 좀 영상을 봤더니 네. 12월 10일 날 국회 청문회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네. 12월 10일 날 오후에 점심 시간에 그 12월 10일이 박범계 의원하고 만난 날이거든요.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만난 다음에 12월 11일 오후부터 예. 대통령이 문을 깨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아. 이 진술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체포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나 이렇게 하려는 지시가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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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국회 국방위 청문회는 12월 5일에도 있었어요. 네. 12월 5일이니까 계엄이 3일 밤에 해서 4일 새벽 끝나고 바로 사실상 바로 다음 날.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계엄사령관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을 주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네, 네. 그때 체포와 관련된 질문을 집요하게 박범계 의원이 했는데 네. 저때 곽종근을 이렇게 탁 포착한 거 아닐까? 저기가 약한 거리다 한 거 아닐까? 한번 보실까요? 예. 수전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죠. 공포탄을 쏴야 되겠다라고 건의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 건의가 그것을 있었습니다.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금지하라, 하지 마라. 예,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 4명이서 논의했습니다. 4명이서 4명이라는 게 나머지 두 사람 상황실이 없어가지고 거기 저희 수행 갔더니 하고 계엄과장, 합참의 계엄과장, 합참차장 이런 분들이 그걸 막 같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포고령 이후 시점입니까? 그건 보리 이후 시점입니다. 포고령 이후 시점. 네네네. 그러면 국회 경내에 지금 군이 투입된 이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겠다. 공포탄을 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바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있어요. 공포탄이 쏴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죠. 네. 특수전 사령관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예, 건의가 3분 되었는데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야 그거 안 돼. 그건 너무 심해.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10초도 안 걸려요. 통화를 3분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그래서 걸어서 4명하고 상의를 했구만요. 예, 이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란. 왜 그게 내라니? 실제 일어날 일이 없고 자기는 어쨌든 수천 명 시민들이 있는데 네. 멀쩡히 잘 국회 들어왔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오. 거기서 공포탄을 쏘고 테이저건을 쏘고 네.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안수 총장, 이 참총장이 얘기하는 거, 그 계엄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특전사령관이 네. 테이저건을 쓰자, 공포탄 쓰자고 나한테 네. 사용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네. 내가 사용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발생하지 않은 일을 증언하는 사람은 놔두고 자 그럼 곽종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곽종근이 아 저는 그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짐작을 한 건가? 저의 지금 뇌피셜은 그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저 12월 5일 날 네. 박한수 왜냐하면 저 때는요. 지금 네. 장성들이 네. 다 검거되거나 구속되지 않았고 예. 곽정근 사령관도 저 청문회를 텔레비를 네. 지켜봤을 거예요. 네. 저걸 지켜보다가 아 큰일 났다. 참모총장이 음. 내가 건의한 걸 다 알아버렸네. 음. 그러니까 내가 테이저건 쓰고 공포탄 쓰자라고 네. 건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계엄사령관이 하지 마라고 해서 안 쓴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다음 날 네. 몰려가요. 예. 김병주 그렇죠. 12월 6일 날 몰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쏘라는 말이 최초의 최상급자 중에서는 누가 했을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그쵸? 근데 그거를 뭐 네. 대통령이 총 갈고 실탄 갖고 해 이러지 않았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런 언어 이런 상황에 대한 네. 그 책임성을 지금 곽종근 씨는 많이 느낄 것 대통령 같아요. 때문에 했다라고 아,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곽종근 씨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자기가 지금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곽종근 사령관이 이 계엄 상황에서는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저거 다 쓰겠다고 얘기해놓고 다 쓰라고 지시해놓고 나중에 계엄이 이제 실패했어. 계엄이 실패하고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 저는 사실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거 그게 누구예요?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은 믿어주실란가요?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 아닌가? 저희 생각입니다만 네,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가장 현장에 707 특임 단장도 네. 파견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엊그젠가요? 민주당에서 이게 내란의 증거입니다라고 네. 갖고 나왔던 그 국회 지하 1층에 네, CCTV 영상 네. 불 끄는 거 네, 네. 그거 가지고서 이 보십시오. 단전 단수 지시 네. 있었다. 네. 단전 지시 네. 있었다. 라면서 이게 내란의 증거라고 막 네. 국회에서 뭐 난리 났- 한병도랑 해서 그 저기 네.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네,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 15명 데리고 들어가서 직접 이 스위치 내려본 사람이에요. 그거 곽종근 사령관이 한번 해보라. 전기 한번 내려보라고 해서 내려본 건데요. 그것도 곽종근 특전 사령관이 네. 한번 해보라고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국정원 간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정보사 뭐 또 다른 또 뭐 네. 군인들의 입장들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후에 나왔던 일종의 적폐청산 이 과정에서 알았잖아요. 공무원 군인들이 정말로 민주당에 찍힐 경우에 거의 3족에 멸하는 네. 진짜 재앙을 입는다는 거. 맞습니다. 예? 뭐냐 하면 정말로 본인이 해직되면 물론이러니와 가정사에 정말 큰 비극이 온 분들도 네. 많고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또 이런 공직 사회에서 크게 퍼진 것들이 그거잖아요. 정말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군인이 거짓말하겠냐? 아니면은 뭐 정보 요원이 거짓말하겠냐? 저는 그런 식으로 누구는 거짓말할 거고 누구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 판에서는 그런 네.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히려 각자가 살기 위해서 각자가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런 최대한의 거짓말이 부딪히는 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건 뭔가? 우리가 믿을 거는 재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박정훈도 다시 불러 저희가 헌법재판관들의 네. 어떤 공정한 어떤 그 재판을 수행할 능력 네. 그리고 학식, 전문 지식 다 압니다. 그러면 다 불러가지고 네. 한 명 한 명 재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형사재판이란 게 죄를 지은 사람을 네. 검찰이 막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와 재판 정해서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그거를 피고의 변호사가 네. 반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재판부가 지켜보고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네. 최소한 그걸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 느낌에 지금 네. 헌법재판소 재판은 어떤 재판 같냐면요. 옛날 원님 재판 같아요. 네. 불러다 놓고 네 죄를 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거밖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니제를 네가 일단 아니려면 다 불러와야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곽종근 사령관을 둘러싸고 이 사람이 회유당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2월 6일 날 송진호 법률 대리인이 일단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사이에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 사령관이 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이후에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어. 그 다음에 성일정 의원이 12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다뤘었는데 박범계 부승찬 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12월 10일 날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했다.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일정 의원이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해갖고 이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회유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또 심지어 17일에도 김현태 단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예. 12월 10일 날 두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대사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예. 여러 번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왔다. 네. 박범계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을 했고 한 번 더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사령관에게 요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 사진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것도 사실은 자 그러면은 김현태가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 김현태도 다시 불러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진실을 목격해야 되는 맞습니다. 진실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거를 여기는 지금 됐고 다 알았으니까 바빠 죽겠어. 뭐 바빠. 이런 식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김현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김현태 단장이 네. 회유당했다. 네. 니들이 국민의힘에서 김현태를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유 주장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회유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 형사 재판에 준거한다라는 맞습니다. 네. 이런 재판을 하는 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형사 재판에 준하는 진실의 검증이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워낙 심플한 사안이었고 그렇죠? 예. 단건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선거 개입 예. 선거 개입 단건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는 거의 헌재 마음대로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하지 않겠어요라는 식이었어요. 헌재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예 헌재를 그렇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루어졌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진실을 갖고 다투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100% 진실이냐?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진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법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네. 김현태 단장, 홍장원 이런 사람들의 말과 증언과 자료를 보고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어저께 9차 변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누굽니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겼다. 다 이겼다. 축구로 치면 우리가 5대0으로 완승한 거다. 네. 우리는 축구하고 10대 빵 있는데 아니야? 뭐 10대 빵이든지 네. 우리가 골 다 넣었고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어저께 증거 채택하고 하는 것들 보고 네. 문영배 소장이 그렇게 내려주는 거 보면 그렇죠. 완승을 했다는 느낌이 실제로 본인이 나오면서 완승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요구한 예. 속도와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느낌이잖아요. 근데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야 축구에 비유했으니까 이건 오프사이드야. 그러니까 오프사이드는 방어하는 사람이 먼저 공격수보다 앞쪽에 앞쪽에 골대 가 있는 가까이 거죠.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로 오프사이드면은 골 오프사이드면 취소되는 거지. 골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골인 하고 좋아하는데 네. 오프사이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정청래 정청래 의원 혼자 좋아하는 거는 네. 이게 결국 오프사이드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 이 절차적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정의가 네. 그래도 끝까지는 지켜질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의 말에 대해서 그거는 골 들어간 게 아니라 오프사이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이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헌재가 재판하기 귀찮은 것 같다. 머릿속에 이미 결론을 냈고 이미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이래?
좀 귀찮다. 우리도 네. 좀 쉬자. 이런 느낌이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헌재가 정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과 우리나라 1,0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뽑은 네.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 제한하는 이런 막중한 그런 책무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과 겸손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 자기들 두려움과 겸손함이 없어요. 맞아. 좋은 자,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문영배 소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에 어떤 네. 엄중함이나 이런 거 없고 진짜 피곤함만 보던.